해외에서는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김밥은 너무 매력적인 음식이야. 파티 음식으로도 훌륭해. 제격이야.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외국인들의 반응. 한국의 김밥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음식 김밥이 인생을 바꿔놓은 미국인 올리비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그녀는 항상 마음 한켠에 창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지는 늘 막막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을 접한 올리비아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도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수영의 제안으로 올리비아는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올리비아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대만큼 흥미로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의 음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튀기거나 구워져 요리되는 짭조름한 미국의 음식이 익숙한 올리비아에게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음식 때문에 힘들었던 올리비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며 괴로웠습니다. 이런 올리비아를 지켜보던 한국인 친구 수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고 수영이 추천해준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봤지만 올리비아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으로 힘들어하던 올리비아에게 어느 날 친구 수영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올리비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알록달록한 재료가 빼곡히 들어찬 김밥이 있었고 올리비아는 수영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스시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시랑 비슷해 보여도 달라. 이건 한국 김밥이야.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야. 한번 먹어봐. 반하게 될 거야. 한 입 베어 문 올리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짭조름한 김의 고소한 참기름 향, 쫄깃한 밥과 아삭한 채소의 식감, 짭짤한 햄과 부드러운 계란까지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밸런스였습니다.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친구에게 또 김밥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김밥은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올리비아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김밥을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밥을 싸먹는 문화에서 기원해 일제강점기의 영향과 한국인의 창의적 재해석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음식으로 단순한 도시락을 넘어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의 대표주자이며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편식으로 사랑받고 있고 현대 김밥의 형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노리마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노리마키는 밥에 식초를 넣고 생선이나 채소를 넣어 김으로 말아 만든 음식인데 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면서 김밥이 탄생했다는 설도 있지만 김밥은 식초를 넣지 않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일본 문화의 강제적 유입은 있었지만 김밥은 한국인의 입맛과 식습관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된 한국 고유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유래와 현재는 전통적인 김밥 외에도 더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한 참치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불고기김밥, 연어김밥, 샐러드김밥, 심지어 비건 김밥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올리비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한 김밥 맛집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김밥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올리비아는 밤마다 김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블로그, 한국 요리책까지 찾아가며 재료와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국인 친구에게도 부탁해 주말마다 같이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김밥 만들기는 점점 손에 익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비아는 김밥 가게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 조달, 위생, 허가, 마케팅 등의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초기 자금이 적었던 올리비아에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쌌습니다. 고민 끝에 올리비아는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트럭 이름은 김밥 라이프, 시그니처 메뉴는 클래식 김밥, 그리고 미국인들을 위한 치즈 김밥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고맙게도 한국인 친구가 조언자로서, 때로는 요리 도우미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첫 장사는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의 한 파머스 마켓에서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진열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낯선 김밥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밥을 한 줄도 팔지 못한 날들이 이어졌고 올리비아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국인들이 김밥에 관심을 가지고 먹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친구가 시식 코너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라고 말을 했고 올리비아는 당장 내일 시식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올리비아는 시식 코너를 만들었고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만 보이던 미국인들이 시식 코너를 통해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롤이야? 치즈랑 고기 맛이 나네. 헬시한데 맛있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김밥을 맛본 미국인들이 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김밥 관련 영상이나 사진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상과 사진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접하게 되면서 김밥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라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먹어보기 위해 올리비아의 푸드트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늘어갔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올리비아의 푸드트럭은 SNS 맛집이 되며 올리비아는 행복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푸드트럭이 유명해지면서 올리비아의 사업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명해진 만큼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유사한 메뉴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트럭의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너무 상업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괴로워하며 김밥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흔들리며 고민하고 있었고 그때 한국인 친구가 올리비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김밥을 먹고 내가 감동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그 진심을 담으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어. 올리비아는 초심으로 돌아가 김밥을 다시 손으로 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고기 김밥, 참치 마요 김밥, 베지터리언 김밥도 메뉴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손님들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한식의 문화적 배경도 소개하며 김밥 클래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올리비아의 푸드트럭을 찾기 시작했고 다양한 김밥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 보면 스시와 비슷하게 생겨서 신기했는데 김밥은 식초 대신 참기름으로 밥의 풍미를 더하는데 이 고소한 향이 특히 좋아. 독특한데 중독성 있어. 참기름 향이 매력적이야. 단무지의 아삭함, 달걀의 부드러움, 당근의 단맛, 햄이나 고기의 감칠맛까지 한 입에 여러 가지 맛과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너무 환상적인 음식이야. 튀기지 않고 기름이 적어 부담이 없고 채소가 풍부해서 헬시푸드로 느껴져 식단 관리 중인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놀라워. 비건 버전도 있어? 완전 좋아. 고기 대신 채소나 두부 등을 넣은 비건 김밥이 많아서 채식주의자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 감동받았어. 김밥은 신기하게 소스 없어도 맛있어. 스시처럼 간장이나 와사비 없이도 충분히 맛있다는 점이 놀라워. 김밥은 자체적으로 간이 잘 되어 있어 소스 없이도 밸런스가 좋아. 이거 하나면 한 끼 뚝딱이네.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꽤 든든해서 몇 조각만 먹어도 배가 불러 간편하고 포만감도 좋아서 바쁜 일상이나 여행 중 식사로 딱이야. 파티 음식으로 최고. 작게 썰려 있어서 나눠 먹기 좋고 보기에도 예쁘기 때문에 파티나 모임 음식으로 제격일 것 같아.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건강한 재료가 많아서
어린이들에게도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이런 반응들로 김밥을 더욱 유명해져가며 위기를 극복한 후 올리비아의 김밥 라이프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매장을 샌디에이고의 다운타운에 열었고 대학 캠퍼스나 오피스 단지 주변에 추가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헬시푸드를 찾는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김밥은 건강하고 맛있는 새로운 점심 메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사업 확장과 함께 마케팅 전략도 강화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열어 참가자들에게 김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곧 인기를 끌며 추가 수입원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이제는 김밥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김밥 라이프를 홍보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성공은 김밥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밥 라이프에서 김밥의 맛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한식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밥은 나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고 연결하는 수단이었어요. 이 작은 롤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고 올리비아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티타임 후 오후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로 김밥을 즐기기도 하고 김을 처음 접한 영국인들은 해조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김밥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맥주 안주로도 좋네. 김밥을 간단한 스낵이나 안주로 즐기려는 시도도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김밥을 브리토의 동양 버전처럼 느끼는 경우와 고추 넣은 김밥이 매운 김밥 버전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즐기는 태국에서는 김밥의 은은한 맛에도 호감을 보이며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홈파티 문화가 일반적인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손쉬운 음식으로 김밥이 최고의 파티 음식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김밥을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각 나라마다 문화, 입맛,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 반응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김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쉽게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김밥, 다양한 변형 가능성, 한류와의 시너지 효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리비아의 김밥 라이프는 외국인들의 입맛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밥은 전 세계에서 더욱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 음식 중 하나로 꼽히며 올리비아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것입니다.